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 때문에 100% 이해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전화번호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 최혜경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자마자 전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33살짜리 딸 나이 교보 종신보험 변액으로 변경을 해야 할지, 지금 이제 그냥 일반 종신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실비가 갱신이라서 얼마나 오를지 걱정도 되고, 예. 비갱신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장은 충분할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종신보험이 어디 상품이세요? 어디 보험이에요? 교보예요. 교보생명이요? 네. 그거를 종신보험을 변액보험으로 변경할지가 고민되신다고요? 예. 그 보험 말고 또 딴 보험은 어떤 게 있으세요? 그리고 동부화재 이제 건강보험 하나 있어요. 실비 포함한 거. 그렇게 해서 총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나 내세요? 116,800원이요. 따님이 33살이라고 하셨죠? 네. 결혼 전이신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납부해주고 계신 거고요. 예, 그리고 교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납이라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납부가지고. 예, 그러세요. 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33살 된 따님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제 1년만 더 납입을 하면 납입기간은 끝나는 보험이었고요. 변액보험으로 변경할지 고민스럽다 하셨고 또 갱신형인 실비보험 비갱신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보장이 충분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하시거든요. 최희경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요. 저희 네. 방송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변액에 대한 문의도 주셨는데요. 네. 혹시 이 종신보험을 변액으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이게 보장이 보니까 네. 시작들은 80세가 끝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이 지금 예금 금리도 낮은데 네. 지금은 변액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혹시 변경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또 보니까 그 실비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보여지고요. 네. 보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요. 교보 종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이미 15년 전, 그러니까 14년 전에 가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자녀분께서 많이 어렸을 거예요. 네.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주계약을 5천으로 하셔가지고 특약을 최대한 넣으신다고 준비를 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장점이 되는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비하고 재해 관련된 거, 이거는 70세에 보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거, 여성건강생활특약이라고 하는 담보에 대한 부분은 80세까지 보장이 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장이 좀 짧다 생각하셔서 2010년도에 이렇게 또 그 실비를 준비하시면서 그 안에 암이라든가 뇌출혈, 급성신경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보들을 또 준비를 하시긴 하셨는데 네. 문제는 이것 또한 실비나 상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또 80세에 보장이 끝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부모를 네. 가입했다. 네네. 그래서 이때는 또 이렇게 100세 보장이라기보다는 80세 보장으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변액보험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교보종신보험을 해지하시고 새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장점들, 지금 따님이 아직 미혼이시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미혼이면 이제 뭐 임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안에서 수술비 특약에서 제왕절개라든가 아니면 부인과 질환 또 비뇨기과 질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이 상당히 좀 크고 여성건강생활특약이라는 보장 담보가 있는데요. 그 안에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때 수술비가 상당히 크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장해주는 게 또 성인병에 대한 보장들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해약을 하시면서 변액으로 바꾸시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따님께서는 이미 직장 생활을 혹시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 돈 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축에 대한 방법으로 변액을 한번 준비하시는 거는 좋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재해치료비라는 보장담보가 눈에 띄는데요. 이 안에는 우리가 그 다쳐가지고 한의원에 뭐 발 삐끗하거나 이래서 갔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혹시 치아가 잘못돼서 그걸 치료하는 경우들 뭐 음식물 드시다가 깨졌을 때 파절 나가는 거 그런 거 말고도 통원비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담보들은 조금 갖고 가시는 부분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실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갱신이어서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이세요. 현재 실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네, 뭐 1년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있던 없던 또 어떻게 개정이 되던 상관없이 무조건 100세까지 계속 보장을 해주는 거라서 이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장 내용을 보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좀 좋고요. 재해 쪽에서는 보장이 좀 많이 약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점에 보완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과 지금 교보하고 동보하고 있는 보장이 뇌에 관련돼서는 다 뇌출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연령이 좀 높아지셔서 뇌혈관 질환보다는 이제 뇌졸중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더 크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거 그리고 70세에 끝나는 수술비를 보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다 조립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보장은 다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납입이 끝나는 교보 종신을 빼게 되면 보험료도 9만 원대로 안정적으로 가실 것 같거든요. 그러겠네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저축을 좀 늘려서 하신다 그래도 따님께서 장기간 보험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 면에서도 더 든든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납입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마치고 1년만 고생하면 되겠네. 중복으로 내는 거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보장 없어요. 그리고 여성 건강에서 성인병에 대한 것들도 중복해서 또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우 너무 부럽네요, 따님이. 이렇게 어머님이 일찍 준비를 해주셔서.
아니, 저도 가입만 설계사 믿고 이렇게 했는데 또 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일찍 잘 가입하신 것도 잘하신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유지를 하신 게 더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희 이제 최희경 전문가께서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만 네. 보완을 하신다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따님 보험 오늘 저희가 받으렸는데요. 추후에 또 시청자님 보험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받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함께 합니다. 예, 증권 보시면 보험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보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저 용어는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증권에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혜택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들, 그리고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 중에서 보험료, 보험금. 근데 아직도 이 보험료와 보험금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쉽게 해보면요. 보험료는요, 요금이에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 때 요금을 내죠. 버스 요금도 내기도 하고요. 뭐, 전철 요금을 내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요금을 내는 것을 보험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서 돈을 내는 거죠. 자, 보험료는 먼저 그래서 계약하신 분이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푼돈을 계속 내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목돈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금입니다. 금 좋아하지 않나요? 저도 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금값이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좋은데 이 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돈을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적은 비용을 계속 내가 내다가 사고가 났을 때 큰 돈을 받는 게 보험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사가 있고요. 계약하신 분이 있죠. 보험료를 내는 거는 최초에 계약하신 분이 먼저 돈을 내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의 물음표를 했죠. 왜 물음표를 했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또 각각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증권에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계약자에 누가 이름이 있는지, 피보험자에 누가 이름이 있는지, 수익자에 누가 이름이 있는지. 자,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계약을 한 거죠. 보험회사하고. 그래서 권한이 뭐가 있냐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보험을. 그리고 무슨 내용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주소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바뀔 때도 있는데 그러면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요. 또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계약을 하신 분이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수정이나 해지나 모든 것은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자, 피보험자는요, 혜택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피보험자의 권한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열람은 가능하지만 수정이나 해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피보험자가 뭔가를 수정하고 싶은데 수정이 안 돼서 답답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계약자가 꼭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자, 수익자는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돈을 수령하시는 분이 수익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수익자가 어느 분한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중에 사고 보험금을 받을 때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이제 피보험자가 예를 들어서 자녀일 경우 만약에 자녀가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청구하기가 용이할까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들이 있지만 제 아들이 아직 어린데 초등학생인데 네가 가서 보험금 청구하고 알아서 해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정 청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설정을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서 청구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또 많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자, 청구자는요, 단순하게 청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보험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청구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친족들 중에서 누가 청구를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청구자의 역할은요, 수령의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청구만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자,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사고로 인해서. 그러면 돈을 받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돈을 받는 사람 중에서는요, 만약에 누군가가 피보험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사고라는 거는요, 꼭 아픈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을 받는 걸 모두 다 사고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축하금 같은 걸 받는다 라고 하면 축하금을 누가 받을 것이냐도 생존 수익자라는 걸로 구분을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생존 수익자로 만약에 돼 있다라고 하면 항상 제가 돈을 받을 때마다 엄마가 가져가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지를 한다고 그래도 해지보험금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기가 돼서 만기 축하금을 받을 때도 역시 생존 수익자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사망하는 경우가 수익자 지정이 됐을 때와 돼 있지 않을 때가 가장 복잡한데요. 사망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지정되어 있는 사망 수익자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도 굉장히 간단해져요. 관계 서류라든가 사망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해지는데 만약에 보험을 계약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수익자 지정이 법정 상속인으로 많이 하십니다. 법정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 지정이 별도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줄 때 만약에 뭐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형제분들까지 해서 한 5명, 6명 정도가 수익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다 필요해요. 만약에 해외에 자녀가 가 있다 그러면 해외에서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뭐 인감증명도 필요하시고 아니면 그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명서들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모두 다 모이지 않는다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것은 계약하실 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을 하시거나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증권에 한번 보시면 특별히 이 사망 수익자가 지정이 돼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내 증권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그 보상으로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언제 혜택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험료는 얼마 안 하고 뭐 30원, 40원 이런데 이게 혜택이 있나? 이런 보험들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적 외상성 질환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반복적인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혜택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반복적인 일을 한다. 무조건. 그리고 환경이 좀 안 좋다. 작업 환경이 뭐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뭐 이제 자세 같은 게 안 좋은 경우 있죠. 많이 숙이고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정 자세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자세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힘줄, 관절, 이런 관절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수술할 때 수술금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 전염병 발생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특정 전염병은 전염이라는 것에 줘야 되고요. 바이러스가
생기면은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많은데 콜레라, 장티푸스, 대장균 간염, 파상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들. 이쪽에서 보면요. 일본내염, 홍역, 풍진, 볼거리, 탄저병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광견병도 있어요. 요즘에는 동물들에 의해서 광견병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특정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우리가 진단비 받는 것처럼 발생되면 그냥 발생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서는 제가 이제 개수를 한번 세봤어요. 오늘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나 있나. 그랬더니 137개, 8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30개 이상이 돼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것들만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 뽑아봤는데 의외로 결핵이라든가 이런 빈혈 종류 굉장히 많고요.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조금 어렵거나 그리고 발병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희귀난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나 뇌졸중 이런 것처럼 많이 발병되는 것도 있지만 발병되지 않는 것들은 이런 희귀난치성 병으로 인한 수술을 할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대표적인 거 보니까 이런 신장병이라든가 척추염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 수술비 항목 중에서 내가 요즘에 상해나 질병 수술비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한 수술비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배상책임보험을 마지막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배상책임이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배상책임보험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건가? 제가 몇 가지를 구분을 해봤는데, 먼저 가족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가족은요,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들이면 전부 다 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나와 배우자, 자녀, 부모, 친척들도 돼요. 심지어. 가족 있고요. 자, 그냥 가족이 없이 일상생활 중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보이면 부부죠. 본인하고 배우자까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녀라는 말이 있으면 오로지 자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상책임보험은 어느 사람한테 맞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할머니가 만약에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뭔가 잘못했어요.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배상을 물어줘야 된다라면 할머니가 보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가족 중에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물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부담금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러 명이 있으면 그만큼 감소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배상책임보험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거고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배상책임보험이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흔한 사고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계단 청소를 하고 나서 미끄러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배상 책임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무슨 물건이라든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한쪽에 놔뒀는데 잘못해서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고요. 우리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화재가 많이 번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웃집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음식점에 음식물에 화재로 인해서 검은 끓음이 들어갔어요. 그 음식을 팔 수 없겠죠. 옷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은 섬유질에 끓음이 들어가면 팔 수가 없겠죠. 그러면 판매가 안 되면 그런 것들도 모두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화재 배상책임보험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대인하고 임차인 배상책임보험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우리 집에서 수도관이 파열돼서 밑에 집에 보상을 해줬어요. 이런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줬습니다. 근데 전셋집에서
만약에 물이 샜어요. 수도관이 똑같이. 그러면 그곳에서 사시는 분이 그것을 혜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것들은 건물주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세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살고 새를 살고 있는 분이 책임질 수 있는 거는 반대로 임차인 배상 책임 보험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가족 일상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가 내가 아니다라면 별도의 임대인이나 임차인 배상 책임 보험을 준비해야지만이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임대를 하고 있다라면 하나에 모아서 임대인 배상 책임 하나를 준비를 한다고 해도 보상은 여러 군데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한테 꼭 맞는 보험들을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준비한 것들 중에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혜택을 모두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맹충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은 물론이고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60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죠. 제가 암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을 때 실손보험과 암보험에서 모두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길게 남기셨고요.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질문도 역시 보험 용어가 헷갈린 겁니다. 실손보험과 일단 정액보험으로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주신 거는 이제 암보험을 질문 주셨는데 네. 암보험은 정액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에 만약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액보험이고요.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손해난 금액만 보상해 주는 게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 만약에 내가 가입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난 금액을 합산으로 줘요. 그럼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가 났는데 5군데에서 내가 보험을 준비해놨다라고 하면은 20만 원씩만 받는 거죠. 이거는 실손보험이고요. 100만 원은 사고가 났는데 5군데에 암보험을 가입해놨다. 그러면 500만 원을 100만 원씩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액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실제로 난 손해난 금액만 받는 거기 때문에 못 받지만은 암보험 같은 것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용어가 좀 헷갈리셔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저희가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들을 좀 풀어드렸죠. 이번에 또 문자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98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봅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을 주고 싶으면 2개 가입해서 상속자를 각각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네, 종신보험 뭐 2개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사실 10개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여력에 따라서 당연히 가능하실 수 있고요. 다만 또 한 건을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앞서 맹충호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수익자를 퍼센트별로 또 준비를 이제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복잡한 걸 싫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건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냥 법정 상속인이라고 놔두게 되면 그 부분은 말씀처럼 되게 복잡해지는 거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누구누구 자녀 이름으로 딱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한 건으로 하더라도 자녀를 30%, 40%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는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예. 네. 398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저희 봐드렸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연락 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연결이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보험 가지고 있는 게요. 예. 기간 납입 기간을 제가 좀 보험료 때문에 길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까지 납입하려니까 이제 너무 깝깝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같은 보험료나 그 보장으로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나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또 한 가지 예. 그 수술비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방송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수술비는 사실 수술비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수술비가 진짜 꼭 필요한 건가? 네, 해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세요. 네.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보니까 흥국화재 가족사랑보험이 있고 KB손해보험의 인생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거 맞으세요? 네네, 맞아요. 납입기간이 각각 30년, 25년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납입기간을 줄이게 될 경우에 내는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안하실 자신이 좀 있으신 거예요? 조금은 모르겠는데 크게 차이 나면 아무래도 좀 힘들죠. 예. 저희 맹충호 전문가께서 진단을 내려주실 테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수술비 보험, 그러니까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한지를 여쭤보셨고 추가해야 될 보장은 없는 건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십시오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게 보험 기간이 둘 다 25년, 30년은 좀 길어서 네네. 이게 아마 고민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가 네. 일단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보험이. 그래요? 예. 근데 그 수술비가 꼭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신 내용도 그 보험을 선택하신 거 보면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요. 왜냐면 둘 다 그래요? 수술비가 없어요. 네네. 네. 실비가 되니까. 네네. 그래서, 네, 네. KB 손해보험에 있는 거는 실손보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25년 납돼 있지만은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네. 왜냐면, 네. 이게 실손보험 중에서, 단독 실손보험이 아니고 주기약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보험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25년이고 실손보험은 어차피 우리가 갱신되면서 계속 혜택 받는 그날까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5년 납이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어차피 내가 6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60세 납이고요. 예. 80세까지 보장받으려면 80세 납이에요. 네. 실손보험. 그러니까 25년 납이 이거는 뭐 긴 게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실손의료보험이. 예. 그리고 이제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뭐 암진단비 3천만 원이고 뭐 뇌졸중하고 급성신경쇠 같은 경우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셨는데 네네. 일단 진단비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쌌을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을 늘리면 돈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돈으로 보면 기간을 늘리면서 내가 보장을 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줄이면서 보장을 조금 더 줄일 것이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돈만 갖고 보자라면. 근데 현재 상태도 그래서 보장 내용으로는 괜찮긴 한데 만약에 정말 내가 보장도 이런 보장에서 기간만 조금 줄인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요즘에 나온 보험 중에서 그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을 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계약을 하고서는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라는 거 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뭐냐면 해지 환급금을 안 줘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장형 같은 건가요? 네? 필수 보장형 같은 그런 건가요? 그거랑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년 동안 돈 내는 동안에는 돈을 해지했을 때 한 푼도 안 줘요. 그런데 20년 동안 돈 내고 딱 나면은 그다음부터 해지환급금을 줘요. 네, 해지환급금으로 보면 그래서 그게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똑같은 보장의 보험료를 약 한 20% 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정말 보장으로 내가 준비하고자라고 생각한다라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20% 정도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봐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보험료의 기간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보험을 무조건 그런 쪽으로 바꾸시는 것보다는 근데 내용면으로는 제가 괜찮기 때문에 비교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진단비 뭐 3천만 원, 2천만 원은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의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충분한 건 아니니까 향후에 추가로 내가 준비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은 저는 있으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여성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이 수술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돈을 줘요. 수술할 때마다.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예, 수술할 때마다 돈을 줘요. 그러니까 진단비 같은 거는 한 번 딱 받고서는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한 번 진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 돈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돈을 줘요. 그리고 진단비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괜찮게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비예요. 그래서 아마 수술비들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근데 수술 평생 동안 한두 번밖에 안 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죠. 만약에 수술을 안 하는 분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암도 여태까지 저는 암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예. 아나운서님도 없죠. 그러면 이분들도 아무도 암이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저도 암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수술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은 것 뿐이고요. 어떻게 내가 수술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이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셨어요. 그냥 여유가 되시면 끝까지 들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다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수술비 보장도 준비하시고 또 혹시나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내더라도 단기간에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말씀하신 무해지 환급형 보험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예,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634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2008년에 80세 만기 실손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고요. 최혜경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2008년이면 잘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이게 살짝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예. 80세 만기라는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좀 아쉬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독 실손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에 대한 거를 같이 넣어서 종합보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보장이다라고 해도 어차피 진단금이 100세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당연히 진단비를 조금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실비가 있지만 지금 현재 실비를 중복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서 저희 교육 받으셨던 강의 내용 중에서도 그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계된다라는 이야기를 배상 책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비에서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08년도에 가입하셨던 본인 부담금과 현재 발생되어 있는 본인 부담금들이 약간 완충돼요. 그래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비 보장이 80세까지라서 조금 내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그 뒤로도 충분히 늘리시고 가입 금액도 얼마로 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조금 더 가입 금액을 늘리시는 방법 좋고요. 무엇보다 08년도 실비는 해지는 하지 마시고 보완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시청자님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더 자세한 상담이 될 수 있었을 텐데요. 혹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6347님의 문자 받으려고요.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591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살펴보시죠.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보장을 10%밖에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예. 아마 디스크 진단을 지금 받으신 분 같아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아마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 10% 보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후유장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자면, 예. 후유장애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신체 기관 중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게 몇 %인가를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스크로 인해서 10% 장애가 발생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50% 정도 장애다라고 발생이 되면 50%에 해당되는 진단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유장애는 전부 다 장애 지급률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해당이 되면 10%만, 50%면 50%, 만약에 8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80%에 해당되는 진단자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또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크 이제 만약에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잘못돼서 장애를 또 입었다 그러면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유장애 같은 경우도 그 지급률은 병원에서 산정해주는 지급률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번 안 좋아지면 계속 안 좋아질 확률이 높잖아요. 현재 10%인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안 좋아서 만약에 20%만큼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10%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후유장애 진단자금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차후에 계속해서 안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체크했다가 꼭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휴대전화 뒷번호 591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자세히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 텐데요. 2409님께서 연락 주셨네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 암보험을 보니까 일반암 1,000만 원, 고해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보장이 4,0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예.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불충분할까요? 네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자를 보니까 암은 4,000이에요. 그러면 좀 적어 보이진 않은데 이 안에는 일반암이 1,000만 원. 그리고 고해감이 3,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해감의 범위는 상당히 적죠. 그리고 일반암의 범위는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암에 걸릴 확률들이 더 높은 건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일반암이 비싸고
고액암은 워낙 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이렇게 가입을 해도 일반암은 적고 고액암이었을 때만 크게 주는 것처럼 보여서 합산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액암 진단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처음 내 몸에 암이 발생했을 때 고액암의 명칭으로 딱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이 고액암으로 간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거는 가능하시면 일반암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우리 시청자님한테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재진단암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재진단암에 대한 부분을 꼭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최혜경 전문가는 재진단암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거고요. 네. 저희 또 문자 볼게요. 9722님께서 문의하셨거든요. 이번 문자는 맹충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는 집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제가 전세를 준 집은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겠죠?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건물주 책임인가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화재보험은 분명히, 세입자가 가입하는 거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건물주도 가입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도 알쏭달쏭이네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세입자는 분명히 가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건물주는 세입자가 만약에 화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중복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요, 세입자도 해야 되고요, 건물주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의에서 한 것 중에서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하나 있었는데, 세입자 같은 경우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건물에 문제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입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그런 것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386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뇌진단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보장을 좀 넉넉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시네요. 최혜경 전문가님. 네, 50대셔서 아무래도 뇌졸중 아니면 뇌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크게 갖고 가고 싶어도 실상 보험료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50대는 많은 보험사들이 한도폭을 많이 축소를 시켜놓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같이 가지고 가시는 부분이 좋은데요. 그런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뇌졸중, 이대 질환이라고 해서 급성심근경색 이런 수술비들을 같이 갖고 가시더라도 보험료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나는 보험료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셨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한 군데 의사가 아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라면 진단금과 수술비를 꼭 같이 섞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3864님께서 보내주신 내용 받으렸고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7708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 오늘 문자 참여도가 높아서 많이 봐드리는 거고요. 정년퇴직까지 5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보장도 더 추가해야 될 것 같고 연금도 필요한데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추가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맹충호 전문가님. 네. 질문 내용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정년퇴직이 5년 정도 남았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제 50대, 최소한 50대이실 것 같은데, 네. 50대에, 이 둘 중에 뭘 해야 될까, 둘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항목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일단,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것을 먼저 점검 받아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장을 준비가 돼 있다라면, 그 보장 중에서 꼭 필요하고 부족한 것만 조금만 더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보장을 준비하는 것보다 현재,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보장보다 연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금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꼭 돈이기 때문에 연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포기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근데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만약에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면 보장은 오히려 갱신으로 준비를 하고요. 연금은 나머지 금액을 전부 다 연금에다가 준비하는 것에,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미 가입하고 계신 보험이 어떤 건지를 전문가와 상담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마치기 전에 참여 방법 소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간략하게 문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 전문가께서 1:1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